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캐딜락 CT5 스포츠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캐딜락이 장명 체계를 바꿨어요. 한 차례 바꾸면서 기존에 있던 라인업에서 조금 변경을 단행을 했죠.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모델이기도 하고 기존의 CTS보다 약간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는 모델이기는 합니다. CTS보다 차체가 약간 작아졌고요. 그러면서 조금 다운그레이드를 했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뭐 아주 저렴하게 다운그레이드를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컴팩트 세단이나 스포츠 세단의 느낌으로 좀 더 변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CT5가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T5 사실 캐딜락 하면 굉장히 정열적이고 멋스럽고 뭔가 이 플렉스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오랜 시간 미국의 럭셔리 브랜드를 맡아왔었고, 또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히 품질을 인정받는 유명한 럭셔리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독 국내 시장에서는 입지가 좀 작기는 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반등을 노리면서 계속 신모델도 열심히 출시하고 새로운 모델들로 인사를 하고 있는 캐딜락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CT5 일단 전면부 이미지를 보면 캐딜락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잘 이어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헤드램프와 데이라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각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이전 세대에서도 계속 이어져 오던 일종의 패밀리 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캐딜락만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는 CT5의 프론트 디자인이 상당히 멋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일단은 아주 남성적인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열적인 붉은 컬러를 통해서 또 우아하고 섹시한 이미지를 연출해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캐딜락 디자인의 매력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전작보다 좀 더 와이드한 바디를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차를 디자인적으로 이야기해서 뭔가 흠잡을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만큼 디자인에서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높은 점수를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측면부 뷰를 보시면 이 사이드 뷰가 굉장히 날카롭게 그리고 날렵하게 뻗어 있으면서도 강인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어요. 캐딜락이 볼드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볼드 럭셔리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정말 그 날카롭게 스포티한 느낌을 주면서도 본인의 기품은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루프 라인을 보여주고 있죠. A 필러에서부터 B, C 필러로 이어지는 라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느 한 가지만 택하려 했다기보다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으려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디자인에서도 이러한 디자인 컨셉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캐딜락의 디자인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본적인 앞, 옆, 뒤로 이어지는 모든 면의 디자인 컨셉이 통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 가지로 굉장히 쭉 뻗어나가려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날카롭고 날렵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면서도 남성적인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해내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의 흐름이 어느 한 곳에서 갑자기 푹 죽거나 확 솟아나지 않고 아주 일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이 차는 어떤 각도에서 바라봐도 동일한 그 연상되는 이미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적인 느낌을 들게 하죠. 저 차를 보는 순간 저거 뭐지? 저게 캐딜락이구나. 와, 진짜 멋지네. 이렇게 봐도 멋지고 이렇게 봐도 잘 나왔다 라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캐딜락은 그런 컨셉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요게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진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 폭은 245mm지만 19인치 휠이 들어감으로써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잘 표현해내고 있고요. 브레이크 또한 자사의 4피스톤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죠.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을 넣는 것 또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로 들어와 보시면 일단은 상당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실내 구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캐딜락은 예전부터 굉장히 소재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였죠. 럭셔리 브랜드답게 소재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시각적으로도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스티어링 휠만 봐도 알칸타라 재질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죽 시트도 상당히 부드러운 가죽을 그리고 컬러풀하게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시승차는 브라운 컬러의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아주 윤기나고 매끈한 그런 가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본 트림도 쓰고 있고 알루미늄 소재도 쓰고 있죠. 물론 간혹 이런 데 있는 좀 플라스틱 소재들은 약간 저렴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고급스러움을 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사양들도 일단 와이드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스의 퍼포먼스 오디오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요. 오디오 음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맑고 청아하게 풍부한 음색을 들려준다기보다는 저음 베이스의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니라서 뭐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베이스가 아주 강조되어 있어서 뭔가 풍부하게 비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열선 통풍 시트는 물론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겨울엔 상당히 따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에 시프트 바이 와이어를 쓴 10단 자동 변속기 레버도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이고 오토홀드 기능도 있고요. 다양한 옵션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간이 넓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고요.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컴팩트 세단 정도, 3 시리즈나 C 클래스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시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움으로 꼽자면 뒷자리는 열선 시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약간의 아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차를 타면서 뒷자리에 뭔가 가족을 태우는 패밀리카 용도로 생각하신다면 그 또한 알맞진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옵션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옵션일 수도 있겠네요. 주행 느낌은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합니다. 지금 코너를 잠깐 좀 돌아 나가 볼까요? 이 마그네틱 라이드가 들어있어서 서스펜션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후륜 기반 베이스다 보니까 주행할 때 느낌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실내 공간은 그렇게 넓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늑한 느낌을 주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체가 작은 차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내 공간을 넓게 쓰는 데에 막 힘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 요건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행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CT5 사이드미러가 정말 작아요. 이게 거의 슈퍼카 수준의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좌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가 좀 나오는데, 폭이 나오는데 높이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차체가, 뒷차가 온전히 한 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앞 범퍼 정도만 보이는 수준, 혹은 뭐 앞 유리만 보이는 수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건 좋지만 실용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무선 충전 기능도 있고, 사실 뭐 옵션에 있어서는 딱히 아쉬움을 꼽기는 어렵습니다. 트렁크가 전동 트렁크가 아니라는 거 정도? 이 정도가 좀 아쉬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도 상당히 잘 나와 있고요. 뭐 딱 적당한 세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요.
운전석에는 운전자 마사지를 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전을 하기에 딱 좋은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운전을 즐기기에 좋은 자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CT5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 차는 350T 스포츠 모델이고요. 2000cc급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4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5.7 토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출력면에서는 전작인 CTS에 비해서 좀 더 낮아졌어요. 신형 엔진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기량은 동일한데 출력은 거의 20마력 정도 낮아지고 토크도 한 4에서 5 정도가 떨어졌죠. 그만큼 실제로 가속감에서도 좀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 차를 타고 이 가속을 하다 보면 뭔가 이전 세대 CTS에서 느껴졌던 그 폭발적인 쥐어짜는 듯한 가속감은 좀 사라졌고요. 스무스하게 쭉 밀어붙이는 그 가속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운전자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전 세대 CTS 타본 분들에게는 좀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엔진 특성이 저속에서는 확실히 예전보다 힘이 더 풍부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속도로 다닐 때에는 악셀링을 조금만 해줘도 힘이 금방금방 붙는 느낌이에요. 토크가 금방 살아나고 있고 배기음도 상당히 강조되어 있고요. 와, 이거 좀 나가겠는데? 이 차 잘 나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세팅을 갖고 있는데, 막상 고속에서 좀 더 RPM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그때는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최고 출력이 240마력 정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속에서 시내 주행이나 일상 주행에서는 좀 더 경쾌한 느낌을 주지만,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려고 할 때에는 출력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이전 세대 CTS를 타봤던 사람으로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차의 셰시가 그런 걸 못 받아줄 만한 그런 세팅도 또 아니거든요. 이 전반적인 하체 구성이라던가 변속기나 주행 느낌은 상당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엔진 출력이 왜 이렇게 좀 아쉬운지 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전 세대보다 2단 정도 더 높아진 다단화된 변속기를 가지고 있죠. 이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속 주행에서의 그 가속감이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전 세대보다는 좀 더 경쾌하게 튀어나가는 저속에서의 주행감을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의 경우에는 MRC라고 불리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석을 이용해서 서스펜션의 이 댐핑을 조절하는 시스템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노면을 계속 읽으면서 수시로 댐핑을 변화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슈퍼카나 스포츠카들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기도 하고, 유압식 방식,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을 뛰어넘어서 좀 새로운 앞으로 차세대의 서스펜션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능이기도 하죠.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캐딜락은 이전 세대에도 MRC를 쓰고는 있었는데, 그때는 이 컴포트와 스포츠의 차이가 상당히 극명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편하게 타고 싶을 때는 정말 한없이 편하고, 내가 좀 달리고 싶을 때에는 진짜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줬는데, 이번 CT5의 MRC는 그쪽보다는 좀 더 폭이 좁아지고 스포티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노멀 세팅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서스펜션이 좀 단단한 편에 속해요. 근데 여기서 스포츠 모드를 누르게 되면 좀 더 노면의 이 주행감을 운전자가 잘 읽을 수 있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도 기존의 유압식 서스펜션들의 스포티한 그런 세팅보다는 훨씬 더 매끄럽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주행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체 세팅은 얘기 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단단하지만 고속주행에서 상당히 재미가 있고요. 저속주행에서는 약간 좀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주행 안정성은 사실 더 이상 흠잡을 필요가 없죠.
너무나 뛰어난 수준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별다른 아쉬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없었고요. 연비 측면에서는 제가 지금 이 차를 거의 시내 주행과 스포츠 드라이빙만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록한 평균 연비가 리터당 7.9km 수준인데요. 공인 연비는 10km대가 나오기 때문에 뭐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한다고 한다면 뭐 11, 12, 13 요 정도까지의 연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시내에서만 타고 다니신다면 이렇게 7, 8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름은 일반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고급유를 권장하는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고급유를 넣으면 좀 더 좋지만 일반유를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동 성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크게 흠잡을 점은 없죠. 포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딱히 아쉬운 점은 느껴지지 않아요. 타이어도 그렇고요. PS4, 네, 미쉐린 PS4를 쓰고 있는데 사실 뭐 요 정도 출력에 이 정도 타이어면 이 차의 성능을 받아내는 데에는 충분한 네, 퍼포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할 일은 없겠네요. 캐딜락 CT5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걸 좀 요약해드리자면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갖고 있고 편의 장비도 잘 갖췄습니다. 여기에 운전 재미도 어느 정도 좀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스포티한 운전을 좋아하는 오너다 라고 하신다면 이 차를 타고 다니시면 굉장히 즐겁게 운전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쉬운 점을 좀 꼽는다면 엔진 출력에서의 갈증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40마력의 출력을 갖고 있는데 수치상으로만 들어도 네 240마력의 30 중반의 토크, 근데 준중형 혹은 중형 세단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생각이 좀 맞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움으로 다가오는데 저속 주행을 할 때에는 토크감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어서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고속으로 넘어가서 10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내가 좀 더 RPM을 높게 쓰고 싶다고 한다면 출력에 대한 갈증이 분명히 생기실 것 같아요. 캐딜락이 신형 엔진을 쓰면서 왜 출력을 낮췄는지 이게 조금 전 의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쉽기도 하고요. 특히나 차량의 하체나 전반적인 셰시의 강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꽤 괜찮게 느껴지기 때문에 출력의 아쉬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캐딜락의 고성능 모델이죠. CT5V 블랙잉 모델 같은 그런 차들이 국내에도 좀 소개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굉장히 고출력으로 이 차를 좀 만나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줄까라는 게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전작보다 차체는 조금 더 작아졌고요. 무게는 좀 더 늘었어요. 근데 출력은 좀 줄었어요. 이렇게 된다면 차량의 경쟁 상대들이 약간 낮아지게 되거든요. 지금 뭐 3시리즈 320i나 벤츠 C클래스의 C200 혹은 볼보 S60 T5나 뭐 B5 같은 모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차들보다 약간 더 크면서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출력은 그 정도 수준인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차는 정말 엔진 출력만 좀 더 높았으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 점만 아니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차가 260마력만 넘어갔어도 270마력 정도만 되었어도 정말 가성비 좋고 구매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상태로서는 약간 그 점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직접 시승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 시승을 해보시고 이 정도 출력이면 나는 충분한데? 잘 나가는데? 그러면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진다면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그런 점에서는 네, 꼭 시승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굉장히 좋은 차예요. 잘 만들어진 차고 오랜 시간 인정받아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차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할 뿐이지 이 차가 나쁜 차인지 좋은 차인지는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동차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네, 캐딜락 CT5 350T 스포츠 모델을 시승해 봤고요. 저는 오토플레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